낡은 교사 가방.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인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화. 낡은 교사 가방. 아침 햇살이 작은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재개발 통보서와 투자 정산서였습니다. 숫자를 보며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손에 쥐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모은 작은 집이 재개발로 큰 돈이 되었고 조금씩 모아둔 투자금도 어느새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었죠. 명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모은 마음이 이렇게 큰 돈으로 돌아오다니. 이게 축복인지 시험인지 모르겠구나.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과 찍은 졸업 사진들이 빼곡했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가족 사진을 보았죠. 세 자녀의 어린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딸 서진은 지금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사 남편과 결혼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했죠. 둘째 준호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에 열중하느라 늘 바쁘다고 했고요. 막내 다영은 미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명자는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들고 다닌 교사 가방이었죠. 가죽은 닳고 닳아 반들반들했지만 명자에게는 보물 같은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 공책을 꺼냈죠. 새 공책이었습니다. 명자는 펜을 들고 첫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수업 계획서라고 제목을 적었죠.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 아이들은 명자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찾아와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하지만 정작 내 자식들은 어떨까? 명자는 궁금했습니다. 돈이 생기니 자식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안부 전화도 뜸했는데 재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연락이 잦아졌죠. 하지만 그 연락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계산과 기대만 있을 뿐이었죠.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 마음부터 시험해 보자. 돈이 아니라 엄마를 보는지 확인해 보자. 명자는 공책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재산 정리 상담 약속을 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로요. 명자는 다시 공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에 공책을 넣었죠. 이 가방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마치 보물을 안듯이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쓸쓸했습니다. 재개발로 이웃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죠. 명자도 곧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수업 말입니다. 명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옷을 골랐죠. 수수한 카디건과 편한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만나야겠다. 돈 많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서 말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간단히 식사를 했죠. 혼자 먹는 밥상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동안 명자는 혼자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려놓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명자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낀 감정들을 적기 시작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자는 공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될 것이었죠. 명자는 낡은 가방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명자는 다시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이화. 검은 공책의 비밀. 다음 날 오후 명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변호사 혜성이 명자를 맞이했죠. 혜성은 명자가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명자에게 배웠던 아이가 이제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혜성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혜성의 손을 잡았죠. 어머, 혜성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정말 대견하다. 혜성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명자가 먼저 말을 꺼냈죠. 혜성아, 내가 재단을 만들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니? 혜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단이요? 어떤 재단을 생각하시는지요? 명자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죠. 전체 재산의 60%는 장학재단으로 만들고 싶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30%는 노인 돌봄센터를 만드는데 쓰고 싶고, 나머지 10%는 조건부로 상속하려고 해. 혜성이 꼼꼼히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조건부 상속이라면 어떤 조건을 생각하시는지요? 명자가 미소를 지었죠. 그건 때가 되면 알려줄게. 일단 재단 설립부터 진행하자.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따뜻한 교실로 정했죠. 명자가 평생 꿈꿔온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게 배울 수 있는 교실 말이죠. 혜성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녀분들은 이 계획을 아시나요? 명자가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비밀이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혜성아, 너도 비밀로 해줘. 명자는 가방에서 검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혜성 앞에서 몇 줄을 적었죠. 오늘 재단 설립 준비 시작. 혜성이가 도와주기로 함. 아이들은 아직 모름. 혜성이 공책을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공책은 뭔가요? 명자가 공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수업 준비물이야. 교사로서 하는 마지막 수업 말이야. 혜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는 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상담이 끝나고 명자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혜성이 문까지 배웅했죠. 선생님,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명자는 혜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혜성아. 네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돌아오는 길에 명자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면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죠. 모두 오랜 이웃들이었습니다. 재개발로 곧 헤어져야 할 사람들이었죠. 과일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부자 되셨다면서요. 재개발로 큰돈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명자가 웃으며 대답했죠. 돈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건강이 최고지. 집에 돌아온 명자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었죠. 혜성이의 성실함, 시장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자신의 계획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자. 큰딸 서진부터 찾아가야겠다. 명자는 서진의 전화번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기로 했죠.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것이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명자는 공책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 내 아이들은 어떻게 비칠까? 명자는 공책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별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건 아닐까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가르쳐야지. 마지막 수업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명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3화. 큰딸의 집 체면의 벼. 아침 일찍 명자는 큰딸 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경비원이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명자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던 것이죠. 누구 찾아오셨어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명자가 대답했죠. 1302호에 사는 딸을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연락은 하고 오셨나요? 명자는 그냥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은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명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딸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될까? 명자는 씁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죠.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보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서진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들어가도 되니? 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지금은 좀 그래요. 곧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서진은 문을 반쯤만 열고 현관에서 명자를 막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오시면 곤란해요. 여기는 체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명자의 낡은 가방과 수수한 차림을 보며 서진이 말했죠. 명자는 딸의 눈빛에서 부끄러움을 읽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 엄마가 생각이 짧았구나. 다음에는 연락하고 올게. 명자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재개발 보상금은 언제 나와요? 제 남편이 투자할 곳이 있다고 해서요. 명자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명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명자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수치야. 4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며 정직하게 산 내가 부끄러운 존재야. 아파트를 나와 명자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적기 시작했죠. 큰딸 서진 체면을 중시함. 엄마보다 체면이 먼저. 돈에는 관심 있음. 명자는 펜을 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서진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엄마, 엄마 하며 따라다니던 아이였는데. 명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명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둘째 준호를 만나러 갈 차례였죠. 서진의 아파트를 떠나며 명자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외관의 아파트가 차갑게 느껴졌죠. 저 안에 내 딸이 산다. 하지만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곳. 명자는 쓸쓸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명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명자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낡은 가방이지만 명자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였죠. 이 가방 속에는 40년의 교직 생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수업 계획도 담겨 있었죠. 준호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있는 빌딩이었죠.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걸음을 옮겼죠. 둘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명자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사화. 둘째 아들 계산기 속의 효심. 준호의 사무실은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J투자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죠. 명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명자를 맞이했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명자가 대답했죠. 대표 어머니입니다. 준호 좀 만나려고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님이셨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준호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엄마, 여긴 웬일이세요? 준호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죠.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회사 구경 좀 하려고 왔지. 준호는 명자를 구석에 있는 작은 접대실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엄마,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준호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명자는 접대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차트가 붙어 있었죠. 투자 수익률이니 시장 전망이니 하는 복잡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미리 연락 좀 하지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시간이 없거든요. 준호의 말투는 빨랐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죠. 명자가 물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어. 준호가 서류를 보며 대답했죠. 그럭저럭이요. 근데 엄마,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하시면 어때요? 준호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수익률이 상당해요. 엄마가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명자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은 계산기만 보고 있었죠. 엄마가 아니라 투자자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명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으로만 보이냐? 엄마가 아니라 돈줄로만 보이는 거냐?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제가 엄마니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조건 안 드려요. 명자는 낡은 가방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가방이 주는 무게감이 위로가 되었죠. 그래, 생각해 볼게. 명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죠. 엄마, 죄송한데 저 이제 미팅 가야 해요. 준호는 명자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투자 건은 꼭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우리 회사도 크게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준호의 마지막 말도 역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명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둘째도 큰딸과 다르지 않구나. 돈이 먼저고 엄마는 나중이구나. 빌딩을 나온 명자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공책을 꺼내 적기 시작했죠. 둘째 준호 돈 계산에만 관심. 엄마를 투자자로 봄. 시간도 없다고 함. 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인생도 이렇게 쓴 건가.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직 막내 다영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명자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4시였죠. 다영의 화실로 가기에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막내딸을 만나러 가기로 했죠.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은 공책이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검은 봉투였죠. 다영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닫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죠. 명자도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으니까요. 5화 반지하 화실 막내딸의 초대. 다영의 화실은 도시 변두리 반지하에 있었습니다. 미술학원 겸 작업실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며 명자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다영이 그린 그림들이었죠. 따뜻한 색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다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다영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죠. 명자는 딸의 표정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젤들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작은 탁자와 의자가 있었죠. 엄마 여기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다영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명자가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니 힘들지 않니? 다영이 웃으며 대답했죠. 힘들기도 하지만 즐거워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영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같이 먹어요. 별거 없지만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명자는 딸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다영이 라면을 끓이는 동안 명자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자세히 보았죠.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있었고 다영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모두 따뜻한 느낌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탁자에 올려졌습니다. 다영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넓게 대접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것밖에 없어서. 명자가 고개를 저었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데. 두 사람은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명자가 말했습니다. 다영이 환하게 웃었죠. 엄마가 와주셔서 저도 너무 좋아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식사를 하며 다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랑 오빠는 잘 지내요. 요즘 연락이 뜸해서. 명자가 대답했죠. 다들 바쁜가 봐. 너도 바쁠 텐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다. 다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오시는데 바쁠 게 뭐 있어요. 엄마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다영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막내는 엄마를 엄마로 봐주는구나. 식사를 마치고 다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명자는 몰래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영의 책상 서랍을 살짝 열고 그 안에 봉투를 넣었죠. 다영은 설거지에 집중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영이 돌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다니시고요. 명자가 대답했죠.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다영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재개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사 가실 곳은 정하셨어요? 다영이 물었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저었죠. 아직 생각 중이야. 서두를 일도 아니고.
다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비록 많이는 못 도와드려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명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다영아.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시간이 늦어지자 명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다영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벌써요. 좀 더 있다 가세요.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올게. 다영이 명자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언제든 오세요. 저는 항상 환영이에요. 명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다영이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막내는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세 자녀 중 한 명뿐이라니. 집에 도착한 명자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막내 다영 따뜻하게 맞아줌. 좁은 공간이지만 마음은 넓음. 엄마를 엄마로 대해줌. 명자는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화. 고백의 전화.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다영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검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두고 간 것이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병원 진료 기록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보고 다영은 놀랐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엄마가 아프셨구나. 그것도 이렇게 심각하게. 다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영은 급하게 전화를 들었습니다. 먼저 언니에게 전화했죠. 언니 엄마가 아프셔.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한대. 서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야. 다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아프시다고. 우리가 돌봐드려야지. 서진이 대답했죠. 나도 바빠. 시댁 일도 있고 체면도 있고. 엄마 병원비는 재개발 돈으로 하시면 되잖아. 다영은 오빠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병원 진료 기록 봤어. 심각하신 것 같아. 준호의 반응도 비슷했죠.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지금 회사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야. 다영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오빠 돈 얘기가 아니야. 엄마를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현실을 봐.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엄마는 돈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다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도 오빠도 엄마를 걱정하지 않았죠. 오로지 돈과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다영은 손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영아. 엄마가 아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야. 너희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라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겨둔다. 엄마가 언제나 사랑한다. 다영은 편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엄마를 모셔야겠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언니 오빠보다 낫잖아. 다음 날 다영은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명자는 다영이 올 줄 알았다는 듯 웃으며 맞이했죠. 우리 다영이 왔구나. 걱정스러운 얼굴 하지 마. 엄마 괜찮아. 다영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명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엄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좁긴 하지만 엄마 모실 수는 있어요. 다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죠. 고마워 다영아.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영은 언니와 오빠의 반응은 말하지 않았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명자가 공책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돈 없는 집은 좁아도 따뜻했다. 다영이 물었죠. 엄마, 그 공책은 뭐예요? 자꾸 뭘 적으시는데? 명자가 공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일기 같은 거야. 요즘 느낀 것들을 적어두는 거지. 다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도 비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명자가 말했습니다. 다영아, 며칠 후에 너희 삼남매 다 모여줄 수 있니?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다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 제가 언니 오빠한테 연락할게요. 명자는 다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다영아. 너라도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다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7화. 검은 공책의 공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시장 근처 작은 창고였죠. 명자가 특별히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서진과 준호는 마지못해 왔고 다영은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창고 안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명자가 테이블 앞에 섰죠.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를 이제 말하겠다.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곳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준호도 시계를 보며 말했죠. 빨리 끝내주세요. 저 약속 있어요. 명자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몇 주 동안 너희를 지켜봤다. 어떻게 엄마를 대하는지 관찰했지.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어. 그때 문이 열리며 몇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혜성과 시장 상인들이었죠. 명자가 증인으로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과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성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부탁으로 관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 씨는 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현관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체면 때문이라고 했죠. 시장 상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를 구석방에 모시고 투자 이야기만 했어요. 계산기만 두드리면서요. 우리가 다 봤습니다. 다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성이 말했죠. 다영 씨는 달랐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했고요. 명자가 검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내가 이 공책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하나 적어두었지. 명자는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과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들은 더 따뜻했다. 길에서 만나도 인사하고 안부를 묻지. 그런데 내 자식들은 어떠냐? 명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재단 이사장 위임장이 들어있었죠. 이미 재단을 설립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지. 그리고 이사장은 다영이가 맡을 거야. 서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자식인데. 준호도 항의했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명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다면 그래도 나와 같이 살겠다는 사람. 손을 들어봐라. 다영만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서진과 준호는 고개를 숙였죠. 명자가 다영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수업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었다. 8화. 마지막 수업. 명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교사로 40년을 살았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 하지만 정작 내 자식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고. 준호도 고개를 숙였죠. 저도 죄송합니다. 돈만 생각했어요. 엄마를 엄마로 보지 못했어요. 명자가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앞으로는 달라지길 바란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혜성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따뜻한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60%는 장학사업, 30%는 노인 돌봄 사업에 쓰입니다. 나머지 10%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조건이 뭐냐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명자가 대답했죠. 1년에 한 번씩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준호도 간절히 부탁했죠. 엄마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정말로요. 명자가 세 자녀를 모두 안았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소중한 자식들이다. 실망도 했지만 여전히 사랑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다영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는 이사장이 아니어도 돼요. 그저 엄마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명자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내가 이사장이 되는 것이 맞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네가 재단을 이끌어야 해.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에요. 혜성도 감동한 표정이었죠. 선생님은 여전히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며칠 후 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다영이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서진과 준호도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재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죠. 명자는 설립식에서 말했습니다.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다. 이 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서진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요. 체면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을게요. 준호도 말했죠. 저도 엄마 모시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요.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나는 다영이와 함께 살기로 했다. 너희는 자주 찾아오면 된다. 가족이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건강을 회복했죠. 세 자녀는 약속대로 매달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봉사활동도 함께 했고요. 재단은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노인 돌봄센터도 잘 운영되었죠. 다영은 훌륭한 이사장이 되었고 서진과 준호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낡은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공책이 들어 있었죠. 이제 공책에는 행복한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 재단의 성과들, 그리고 감사한 마음들이요. 어느 날 명자가 공책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성공적이었다. 아이들이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할 일을 다한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인생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